그래서 벌써 이제 3일차 밤. 지금 영숙 씨 달래주다가 쫓겨났죠? 뭐, 가요! 이랬잖아, 영숙 씨가.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왔죠. 이제 영숙 씨는 화가 나 있고, 그러니까 혼자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로 했다고. 왜 화가 난 거냐. 뭐, 옆에서 들었을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상철 씨가 이런 상황 파악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엄청 이성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상철 씨가 그냥 모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상황 파악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기본적으로 시야가 넓고 그런 정보 처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순간순간 필요할 때 뱉는 말들을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광수 씨한테 듣지 않았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제가 영숙님처럼 산전수전 겪은 사람도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상처를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래서 파란만장한 삶을 안 살아서 영철 씨는 비꼰 거야? 바로 영철 씨는 지금 광수 씨에 대해서 영철 씨는 조금 그렇게 막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영철은 지금 광수가 또 뻘짓했구만 이런 느낌이지 살짝. 근데 이제 그 영철 씨가 생각하는 광수는 약간 좀 눈치 없고 왜 눈치 없다고 생각하겠어? 옥수는 광수를 안 좋아하는데 광수가 옥수는 지금 나를 좋아한다. 우린 최종 선택 서로가 선택할 게 확실하다라고 눈치 없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영철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근데 상철 씨는 비꼴 사람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상철 씨는 광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숙 씨랑 처음 데이트를 할 때도 이렇게 상철 씨가 광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얘기하거든요. 좋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상철 씨가 보면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데서 얘기를 안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딱 좀 선을 긋는 부분 어쨌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평판이 막 떠돌지는 않도록 하는 이런 거를 보면은 상당히 이런 정치 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 떨어지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노련한 부분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들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오해한 것도 오해했다고 사과하면 될 텐데 이제 사과시켰다고 또 화가 났다. 그러니까 상철 씨도 여기에서는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예요. 이게 우리는 일주일 만에 보지만 상철 씨는 방금 영숙 씨랑 그렇게 말 그대로 상철 씨 입장에서는 한바탕 하고 온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뭐 상철 씨는 그냥 듣다 온 거 아니야 이러지만 상철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갈등을 지나온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영숙 씨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었을 거고 영숙 씨도 상철 씨한테 굉장히 서운했을 거야. 상철 씨한테 너랑 이제 끝이 아니라 내 마음 좀 알아줘. 내 곁에 있어줘. 내 편 좀 들어줘.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모르냐?가 영숙 씨 마음이었잖아요. 상철 씨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않겠어? 라는 거였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답답했던 거고 이게 상철 씨 입장에서는 분노 맥스야. 이게 지금 상철의 맥스 분노 표현.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차분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 상철 씨가 전혀 분노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실은 이렇게까지도 얘기 안 해. 그나마 상철 씨가 화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일 만인데 근데 여기서 순자가 여기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표현해요. 왜냐면 앞에 옥순 씨가 있거든. 근데 영숙 씨가 있으면 무서워서 말을 못해. 상철 씨 저런 차분함 본받고 싶다고요. 그렇죠. 저게 이제 인내죠. 결국은 계속.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 감정의 표현을 잘 못하고 어떤 화나 이런 거를 조금 덜 느끼는 사람이기도 해요.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력하는 거죠. 덜 이제 자기 감정을 좀 조절하려고. 그래서 여기서는 순자 씨가 바로 자기 아니라고. 영숙이가 그렇게 들었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정숙 씨가 나도 이제부터 머리가 아파 헷갈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숙이가 그렇게 들었대. 네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거기서 순자 씨 너무 압박하지 않으려고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머리가 아파 헷갈려 이러면서 뭐 네 잘못은 아닌 거 알겠어라고 좀 순자한테 도망갈 구멍을 주는 거죠. 근데 순자 씨는 억울하지. 근데 이 억울함을 과거에 풀지 않았어. 여기서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순자 씨가 지금 길을 못 펴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순자 씨가 지금 영호한테 까이면서 자신감을 많이 잃었지. 그래서 지금 혼자 내버려 두는 상황인 거 맞냐. 그러니까 영철 씨가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자신감이 일부 깎여 나가서 그런 자신감을 좀 회복하려고 더 자신감 있는 표현을 하는 그런 면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변을 챙기기 위한 오지랖을 부리려는 그런 나름의 영철 씨는 주변을 챙기려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조용하고 이렇게 평온한 그런 상황보다는 어떤 갈등, 경쟁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선호하는 사람이긴 하지. 그래서 정숙 씨가 이제 보러 간다고 했어요. 순자도 기억이 왜곡되었나요? 아니 근데 기억이 여기서는 왜곡되진 않았지. 순자 씨가 자기가 언급하지 않았다는 건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정숙 씨가 이제 가시기로 했고 옥순 씨도 이제 치통 때문에 나왔는데 이제 정숙 씨는 머리가 아프지. 왜냐면 정숙 씨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거든. 상황 파악을 다 하고 있거든.
이제 둘 다 이제 이런 상황이 참 싫은 사람들이죠. 정숙 씨는 그래도 이제 회사에서 이런 경험이 있고 그 나름 대처도 잘하지만 옥순 씨는 아예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이렇게 민감해야 될 문제냐.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내가 영숙이가 택시 타고 먼저 들어왔대. 딱 거기까지만 얘기했다. 그러니까 어쨌건 거기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하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순자가 이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 들었어요. 옥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영숙 씨는 들었다 이거죠. 근데 정숙 씨가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 하면서 나는 잘 모르겠다. 둘이 얘기가 달라서. 근데 정숙 씨가 너네 둘이 얘기가 다르니까 어떤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지금 영숙 씨가 바로 그 썩소 내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영숙 씨 머릿속에 옥순이란 이름을 내가 꺼냈을 리가 없거든. 지금 영숙 머릿속에 어쨌건 순자랑 대화하다가 옥순이란 이름이 나왔으면 그냥 정황상 그냥 우리가 그 장면을 보지 않았고 정황상으로 생각하면 옥순이란 이름을 순자 입에서 나왔다라고 유추하는 게 조금 더 정황상 해석으로는 상황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숙 씨가 옥순에 대해서 뭐 악감정까지는 아니어도 옥순이 겉으로 진실되지 않고 뒤로 영수를 만나면서 광수를 어장에 넣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나쁜 부분이 있는 사람으로 광수와 얘기하고 그러다가 두 사람의 추리를 통해서 그런 범인을 잡아낸 어떻게 보면 쾌감을 느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영숙 머릿속에 옥수는 그런 사람이야. 진실되지 않은 사람. 내가 영수 만나 이렇게 떠봤어도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정황상으로 내가 옥순이란 이름을 꺼내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순자랑 얘기하다가 옥순이란 이름이 나왔으면 그거는 그 얘기를 들은 순자한테 내가 물어봤고 옥순이란 답이 나왔으면 순자가 말했겠지가 정황상 해석으로는 맞아.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런 영숙 머릿속에 그런 옥순에 대한 반감이 옥순이란 이름을 자기가 먼저 꺼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먼저 꺼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그걸 배제하고 순자와 얘기하다가 옥순 얘기가 나왔다는 사실은 기억해요. 그리고 옥순에 대한 감정적인 게 남아있지.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서 옥순이란 이름은 순자에게서 나왔구나라고 기억을 하는 거야. 이게 참 기억이 무서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숙 씨가 일부러 순자 씨 엿먹이려고 순자가 옥순 말했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입에서 옥순이 나왔을 거라고는 스스로가 상상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쏙쏙가 나오는 게 자기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영숙 씨가 좀 그 부분이 좀 심한 건 사실이지. 자기가 생각으로 확신을 하거나 내가 어떻게 감정적으로 느낀 그런 영역의 그 부분을 너무 확신을 가지고 상대한테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게 감정적 기억인 거지. 그래서 이 전에 한복을 입고 광수 씨한테 얘기를 했던 것도 여기 채팅창에서도 막 그런 분 말씀들이 많았었는데 약간 그 점을 보시는 분 같다, 무당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근데 물론 모든 점을 보시는 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거기 이제 내담자한테 감정적으로 확신에 찬 얘기를 해버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어떤 느낌을 믿어버리면서 그것이 너에겐 일어날 거라고 그런 부정적인 예언을 해버린다고. 혹은 그게 긍정적인 예언이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내담자에게 머릿속에 이제 남으면서 그게 이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물론 모든 점이나 사주가 다 그렇진 않겠지.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내가 내담자가 왔을 때 척 보면 알겠구만. 뭐 때문에 왔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답을 내려버린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내가 답을 내려서 이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걸 생각할 수 있으면 그건 과학자지 점성가가 아니야.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태도가 이런 점성가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아버리는 거지. 저런 사람이랑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안 듣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순자 씨와 그런 상황에서 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영숙 씨랑 예를 들어서 싸웠다. 네가 순자한테 그 얘기 했잖아라고 싸우면 영숙 씨는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죠. 왜 안 굽히겠어? 자기의 말이 사실이니까. 내 말이 사실이고 진실이야. 진실은 뭐예요? 옳은 것이야. 정의지. 정의로운 일을 하는데 자기의 의견을 굽히면 그거는 나쁜 일이잖아요. 그건 악당들이나 하는 짓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영숙님은 절대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죠. 최소한 순자가 옥순을 얘기했다는 그 의견을 굽히지 않지. 왜냐면 그게 정의로운 일이니까. 지기 싫어해서 안 굽히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내가 옳기 때문에 안 굽히는 것도 있어요. 지기 싫기 때문에 옥순한테 인사를 안 했죠. 사과를 제대로 안 했었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과를 했죠. 왜냐면 여기서는 지금 정숙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순자가 중간에서 말을 바꿨구나라고 하면서 여기 잠깐 사이에는 순자가 공동의 적이 됐고 옥순은 피해자가 됐어. 여기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옥순 등장하고 바로 사과하는 거야. 왜냐면 방금 썩소가 옥순을 향하지 않았거든. 이 썩소는 순자를 향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옥순한테는 사과가 어떻게 보면 또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야. 물론 옥순이 있을 때는 상철도 옆에 있고 이러니까 좀 지기 싫고 좀 그런 면도 있었겠죠. 상철이 더 내 편을 들어주길 바라니까 더 세게 한 거 이런 것도 있었겠지. 근데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옥순에게 사과가 편해진 건 옆에 상처리 없는 것, 그리고 지금 순자가 중간에서 잘못했네 라고 머릿속에서 생각이 됐던 것, 그래서 아 옥순도 피해자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여기서 좀 들은 거지. 그래서 이 옥순 입장에서는 내가 영숙을 챙기기까지 했는데 나한테 이제 그렇게 왔으니까 이제 서로가 좀 오해가 됐다 이러면서 좀 푸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걸 풀었다고 볼 수는 없어.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옥순한테 사과하는 거고, 실제로 지금 영숙 머릿속에 옥순의 이미지는 뒤로 다른 짓 하는 사람으로 여전히 박혀 있어요. 그건 바뀌지 않아. 그래서 언제든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옥순이 타겟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이게 첫인상이 중요해. 첫인상이 특히나 이제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집단에서는 첫인상을 잘 남겨야 돼요. 그래서 첫인상을 잘 남겨야 되니까 그렇게 이런 외적인 거에 더 신경 쓰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집단이 아니면 외적인 것보다는 실은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어떻게 상황 파악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어쨌건 정숙 씨가 네가 혼자 들어왔던 뭐랬던 말을 꺼냈으면 안 됐던 거야. 근데 실은 정숙님도 중간에서 말을 전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선. 근데 이제 여기서 영숙 씨는 지금 정숙 언니는 내 편, 언제나 정숙 언니 좋아, 이렇게 돼 있는 머리가 지금 여전히 지금 마음에 있어요. 이게 나는 솔로 이번 기수가 끝날 때까지 그 마음이 유지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건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나도 내 탓이다라고 기분은 나쁘지만 이러고 넘어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 끝 하면서 이제 그 중단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영호 씨가 현숙 씨를 불러내죠. 데이트, 현숙 씨가 확실히 영호 씨에 대해서는 재밌어하고 호감이 있죠. 이게 그냥 데이트할 상대 고르는 거면 실은 영식 씨보다 훨씬 더 영호 씨를 선택할 확률이 높지. 근데 이게 어쨌건 결혼할 상대를 고르러 나왔기 때문에 영호 씨보다는 영식 씨가 마음의 우위인 상태로 계속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영호 씨는 동료로서 마무리한 데이트. 현숙 씨는 나랑 영식 씨의 데이트는 상당히 좋았잖아요. 이성적인 케미가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 영호 씨가 이제 바로 영자에 대해서는 동료 같았다라고 딱 선을 긋죠. 그래서 누구 선택할 거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옥수님하고 좀 대화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영호 씨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건 현숙님도 옥순에 대해서 뭐 견제 아닌 견제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옥수님이 여기에서 여러모로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단 여자 출연자들 중에 아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결혼 생활이 또 길지 않았고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이 아이가 있는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옥순 씨를 조금 견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서로 호감 있는 건 아니고 영식님이랑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그런데 여기서 영호님이 영식 아니고 영호 이렇게 하면서 바로 잡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꼭 이렇진 않은데 그 실수에는 무의식이 숨어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그런 이론도 있죠. 그래서 현숙님은 지금 영호님이랑 있으면서도 그래도 영식님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겠다라고, 뭐 딱 그렇다라고 해버리면 너무 과한 추측이고 그런 걸 유추를 해볼 수는 있지. 그래서 영식님이랑 있을 때 영호님에 대한 언급을 하긴 하지만 실수를 하지는 않는데, 지금 영호님이랑 있을 때 영식님에 대한 이야기를 실수를 하면은 뭐 그래도 현숙님은 그러면 영식님에 대한 마음이 혹시 더 큰 건가? 그렇게 그냥 유추 정도는 해볼 수 있겠지. 여기서도 지금 영호님이 지금 영식님 얘기 듣고 바로 죽을래? 하면서 농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맥이네? 죽을래? 맥일래? 이게 예를 들어서 영숙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겠지. 근데 영숙님한테는 그렇게 안 해. 영호님은 자기가 누울 자리 보고 딱 뻗는 거 알잖아요. 이제 영호님이 굉장히 눈치 빠르고 그렇게 눈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숙님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재밌어하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태도와 뒤에서 영숙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 영숙님에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돼 있구나. 영숙님에게는 일종의 안전 이별을 위한 최선을 선택한 거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현숙님이 영자 너무 많아 남자들 이름에 라고 해명해 보지만 어림없지. 센스쟁이 영호한테는 어림없어. 쑥도 많아 그러면. 그래서 본전도 못 찾고 바로 그냥 뭐라는 거에 이렇게 다시 영호님이랑 데이트 한 번 더 해보고 그렇게 데이트 한 번 더를 약속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처세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고 현숙도 적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거든.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막 이뻐 보이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여자 출연자들의 견제를 덜 받아. 그리고 아이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덜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건 현숙 씨는 그렇게 이제 좀 알아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슈퍼데이트권을 신청을 하죠. 지금 정했다고 하면서. 현숙 입장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지. 그렇게 슈퍼데이트권을 신청을 했고 내일 맛있는 거 먹고 약간 무거운 대화하면서
라는 이렇게 미리 일종의 경고를 해두면 사람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소개팅을 했는데 3번을 만나도 4번을 만나도 이성적인 느낌을 못 주는 것 같다. 그거는 내가 상대를 너무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3번 만났을 때는 이 정도 마음 가면은 손도 잡고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설레서 뭘 못하겠네요. 내가 너무 장난 안 친다고 내 마음 모르지는 않는 거죠? 이런 걸 한 번씩 툭툭 던져놔야 돼. 그러니까 물론 여기 뭐 나는 솔로니까 뭐 친구 먹으러 나온 거 아니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만 가끔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나는 소개팅을 해도 이렇게 다 친구 되냐고. 그거는 본인이 너무 그런 한방이 없는 상대한테 그런 마음의 준비를 전혀 안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살짝 흘려놓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둘이 대화를 하러 나가죠. 그리고 여기서 영철 씨와 정숙 씨가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정숙 씨가 서운함을 드러내. 그래서 이제 한 명 갔다 왔잖아. 남은 사람이 몇 명이야? 라고 정숙 씨가 물어보거든요. 그 전에 대화에서 정숙 씨는 나는 너밖에 없어라고 확실히 말했고 거기서 영철 씨가 되게 의외라고 반응을 했었잖아요. 그 장면을 우리가 전에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근데 나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정숙 씨는 벌써 대화를 다 해봤어요. 이게 정숙 씨 나름의 조금 비꼬는 표현이야. 이게 근데 정숙 씨 정도로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어쨌든 그런 사람이니까 이 정도 표현을 나오는 거지. 실은 정숙 씨 마음에 영철 씨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고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나를 배려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는 면이 있죠. 영철 씨가 이제 안 해봐도 돼요. 그래서 정숙님이 좋다고 했죠. 다른 사람들 다 뺐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숙님이 아주 큰 결심을 하셨네요. 라고 이제 이게 나를 간택해 주시는 겁니까? 아주 큰 결심을 하셨네요. 여러 여자 만나고 그중에서 고르셔야 되는데 이게 저를 선택해 주시니까 큰 결심하셨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철 씨가 저는 큰 결심이었어요. 이게 너무 자신감 넘치는 표현이지. 과했어. 큰 결심이라뇨. 저도 처음부터 정숙 씨가 직진이었는데 이게 솔로 나르다 보니까 뭘 해야 되나 싶었던 마음이 있던 거죠. 약간 그 정도로 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저는 큰 결심이었어요. 그게 앞에서 말했던 그 영철님 머릿속에 그 옥순과 내가 급이 다를 정도로 급이 높다고 생각할 정도로 옥순도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정숙 씨는 영철 씨의 이런 부분이 싫지 않아요. 싫지 않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숙 씨와 영철 씨가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영철 씨의 근자감, 자신감 있는 표현, 그리고 약간 잘난 척 같아 보이는 이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에 쟤 왜 잘난 척 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을 정도로의 저런 자신감 있는 태도가 정숙 씨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철 씨의 이 표현을 정숙 씨가 좀 마음은 상했어도 그것 때문에 영철 씨가 별로야. 이 사람 뭐야. 뭐 이렇게 메타인지가 안 돼.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게 이제 정숙 씨가 영철 씨를 계속 이제 좋아하는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철이 그거를 큰 결심했다고 하니까 그런 서운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 명밖에 없었다. 나도 알고 있었어. 근데 단 한 번도 나한테 먼저 표현을 한 적이 없었다. 근데 이거 조금 정숙 씨도 조금 성급해.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정숙 씨가 워낙 또 인품도 훌륭하고 그리고 주변도 이렇게 잘 아우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눈에 잘 안 띄는데 영철 씨에 대한 태도나 지금 이날의 모습을 보면 조금 성급한 면이 있죠. 왜냐면 이게 지금 3일차거든. 4일차나 5일차도 아닌 상황이고. 근데 이렇게 나한테 표현을 한 적이 없었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정숙 씨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영철 씨는 큰 결심을 했네라고 이렇게 살짝 비꼬는 말에도 큰 결심을 했지라고 반응을 하거든. 근데 여기서 영철 씨가 내 마음을 들키기가 싫었던 거야 라는 말에 아픔이 있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 라고 말을 잘했어. 굉장히 이 전에 이제 영철 씨의 다른 말들은 좀 너무 그 상황 모면적인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말은 이제 나도 내 마음을 들키기가 싫었다. 이 말은 너무 좋았지. 정숙 씨도 숨길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가죠. 그래서 어쨌건 내 마음을 들키기가 싫었다. 근데 어쨌건 여기서는 영철 씨 입장에서는 정숙 씨는 최고의 대안이죠. 여기서는 정숙 씨의 단점을 발견하기가 어렵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숙 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 말을 해야죠. 그래서 이혼의 상처를 또 겪고 싶지 않은 마음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더 진행되어야 하는데 내가 답답하게 했다는 건 인정. 그러니까 영철 씨가 실은 좀 정숙 씨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괜히 오지랖 부리고 다녔어. 막 광수 씨한테 가서 오지랖하고 영수랑 와가지고 또 옥순 얘기하고 그거는 영철 씨가 옥순과의 관계를 비집고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남봉꾼처럼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표현을 함으로써 나도 자기 마음을 좀 자제하려는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영철의 마음에는 옥순이 존재했을 것 같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숙을 놓칠 수는 없고 이렇게 직진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말을 하는 것. 나는 이제 직진이야. 그 주변의 갈등을 보고 그리고 옥순이 영수와 잘 돼버렸잖아요. 지금 영철 머릿속엔 현실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영철 머릿속에는 광수일 때는 내가 가면 뺏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좀 했다가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는데 옥순하고 영수가 지금 잘 되는 버리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는 정숙에게 확신을 주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말자가 되면서 나는 이제 직진이야가 되는 게 아닌가. 정숙 씨는 이것도 서운함의 표현이지. 좀 늦다. 앞에서 큰 결심하셨네요. 뭐 그런 거 좀 늦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정숙 씨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조급함을 드러내는 거기도 하고 상대에게 서운함을 드러내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정숙 씨는 굉장히 많이 안정돼 있고 그런 사람이지만 굉장히 많은 좀 이 사람을 안심시켜주고 이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작업이 연애하거나 결혼했을 때 필요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물론 그만큼 또 정숙님은 더 잘하려고 하고 현명한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조급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상처들을 지속적으로 좀 어루만져 주면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배려를 해야 되겠지. 근데 뭐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지. 서로가 뭐 사랑하는 사이고 결혼해서 살면은 그 정도는 뭐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끝났다니까. 근데 영철의 이 말은 맞지. 정숙이 영철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빨리 확신을 얻고 싶어해. 그리고 주변에서도 자꾸 막 이렇게 막 그 사랑의 전선들이 얽히니까 마음이 더 조급해지긴 하겠지. 이제 세일째인데 근데 이제 늦었어. 이 늦어서는 나 마음이 아팠어. 나 혼자 조급했어. 마음이 너를 향한 마음에 보답을 못 받아서 힘들었어. 그런 말이죠. 근데 그걸 맞춰줘야지. 근데 정숙 씨가 이제 나는 직진을 하고 있잖아요. 직진을 하고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변하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정숙 씨도 알게 모르게 주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 사람도 변하겠지? 왜냐면 지금 옥순과 뭐 광수, 영숙 이런 주변의 갈등들을 접하면서 내가 갈등의 한복판에 있기 시작하면 나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신뢰를 못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정숙 씨도 제대로 된 이런 이성을 유지하는 게 조금 어려워지기도 하는 거지. 그래도 잘 지키고 있어요. 정숙 씨는 자기 중심을 그래도 잘 잡고 있어. 자꾸 눈물이 난다. 이혼을 경험하면서 이제 속 편하게 제가 경험했던 일을 다 털어놓고 이랬던 게 없었다. 근데 확실히 정숙 씨도 그래도 이성적이고 그렇지만 조급함도 있고 확실히 상처도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누구 하나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이혼했다는 거를 주변에다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쉬쉬하면서 계속해서 실은 살아가려고 했던 거지. 이제 그런데 막상 여기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좀 편하다고 느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소중하다. 세상은 고요한데 내 인생은 늘 천둥과 번개가 치는구나. 이거가 살짝 비꼬는 말이지. 이게 이제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내가 내 마음의 천둥과 번개를 치게 하면서 그 주변의 온화한 부분을 내가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지금 돌려서 아닐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보면은 조금 그 자막이나 이런 게 돌려가기가 군데군데 있구나라는 느낌을 조금 받고 있어요. 그냥 시청률이 잘 나오고 이러니까 더 이런 걸 강조해서 표현한 건지 좀 모르겠는데 이게 확실히 여기서도 지금 살짝 느낌이 들죠. 그래서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솔로나라 16번지 거기에서 광수 씨가 이제 광수 씨가 나타났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편이나 다름없죠. 광수 씨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아침에 이제 일을 하고 일에 집중해 있다가 해 뜨는 거 보면서 이제 슬슬 약간 졸리기도 하고 조금 더 감성에 젖으면서 좀 엎드리나 했는데 우는 거였어. 난 이때 그냥 보통 우리가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깰 때 있잖아요. 깨가지고 일하다가 그냥 엎드려서 잠깐 자나 했는데 그게 아니야. 우는 거였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CCM을 틀어놓고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종교인들은 저렇게 종교에 관련된 음악을 들으면 가장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조금 수월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감정을 다스리기보다는 다스리려고 했는데 실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갑니다. 저렇게 우는 거면 광수도 상처를 받았다는 거 아닌가요? 그건 당연하죠. 광수 씨가 상처를 받았지. 광수 씨 그날도 상처받았어요. 그날도 영숙 앞에서 상처를 받아서 거기 앞에서도 울었잖아요. 왜냐면 답답하거든. 그리고 광수 씨는 자기가 알코올 중독인 거를 자기 스스로 이겨내고 치료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자기 상처를 드러내고 얘기하려는 것조차도 거부당했어.
그러니까 광수 씨는 그것 자체도 굉장히 큰 상처죠. 나도 상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광수 씨가 더 상처가 있는 면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뭐 영숙 씨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광수 씨는 2번의 이혼을 하면서 겪었던 굉장히 장기적인 긴 시간에 걸친 고통이 존재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고통을 얘기조차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 그런 느낌의 상처가 돼서 거기에서 울면서 영숙 씨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태도를 잠깐 보였잖아요. 내 감정을 말해줘야 돼요? 그 말을 왜 했어? 내가 알코올 중독 1번 한 걸 치료하고 이렇게 2번의 이혼을 겪으면서 고통받았던 사실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은 당신이 지금 내 감정에 대해서 왜 들으려고 해요? 라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광수 씨는. 그러니까 당연히 상처죠. 당연히 상처였지. 그래서 이제 찍지 말라고. 근데 다행히 난 여기서도 이걸 찍고 있는 게 되게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그래도 어쨌건 바로 카메라를 끄는 그런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혼자서 기도를 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좀 다스리려고 갔겠지. 그리고 광수 씨는 그게 우리가 이제 뭐 선민의식이다고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어쨌건 사람들에게 착한 모습을 보이고 내가 반성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맞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 광수 씨가 이렇게 교회에서 눈물의 회개를 하는 동안 영자는 누구랑 정하기는 한 거냐. 여기서 영수, 영자는 영수를 선택했죠. 여기서도 옥수는 나는 영수랑 그냥 친언오빠 동생으로 지내고 싶다. 그러니까 영자는 진짜라고 여기서도 들었어. 그리고 과거에도 들었고 실은 이 전에도 들었잖아. 근데 이걸 백날 들으면 뭐래? 지금 영자 머릿속에 옥수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 그래서 이미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옥순이 저렇게 말을 하면 아 옥순의 생각이 저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진 않아. 옥순의 생각이 저렇구나가 아니라 옥순이 또 나를 기만하네 라고 생각해버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들어놓고 바로 지움? 아니야. 들어놓고 바로 지우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저 말의 내용이 여기 머리로 안 들어와. 저 내용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아 옥수는 영수를 친구로 생각하네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옥수는 또 나를 기만하네로 들어오는 거야. 옥수는 나를 기만하네. 광수 두고 영수 지금 어장질 하려고 지금 저러네로 이미 여기서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저장이 돼버려. 그러니까 옥순의 멘트나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안 남고 옥순의 이 행동이 그렇게 남는 거야. 왜냐면 이미 옥수는 한번 내 머릿속에 그런 사람으로 찍혔거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게 이제 그래서 옥수는 근데 친절하게 인터뷰 질문까지 끌어와서 얘기하고 있어. 그런 남자로서 전혀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데이트권 있으면 광수님하고 대해보고 싶다. 우리는 다 사실이라고 알고 있지. 그리고 이제 옥수님은 지금 다 사실을 고지고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영자님이나 지금 영숙님 이런 분들은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영숙님은 더더욱 그렇고 영자님은 옥수님이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다 무조건 쫓아오면서 자기 거를 다 뺏어가는 절대 포식자 같은 느낌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상이 바뀌질 않았어. 그러니까 혼자 지레 그냥 불안에 떨고 있지. 또 옥순이 내 거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아무리 들어봤자 옥순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영숙은 나는 원래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 말을 들어도 저 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고 영자 입장에서 옥순은 포식자야. 절대 포식자라 이 나 같은 먹잇감을 기만하고 나를 또 잡아먹으려고 저러는 걸 거야 라고 덜덜 떨고 있는 거지. 한편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 저 말이 뭐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는 여기서 잠깐 대화하듯이 그냥 흘러가지만 저게 이제 실제로 들어오는 게 아닌 거지. 그래서 광수님은 당연히 옥수님한테 쓸 것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광수의 선택은 다들 확신하고 있어. 여기 출연자들의 물론 개 중에는 사실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식, 영호, 정숙 이런 사람들은 사실을 보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감정으로 그리고 내 느낌으로 그리고 나랑 친한 사람들의 말로 사실을 보려는 줄 알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지금 광수는 옥순에게 쓸 것. 근데 옥순처럼 이렇게 급이 높은 사람이 광수를 선택한다고? 에이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래도 비주얼은 영수 아니야? 이렇게 지금 다들 머릿속으로 생각해버리고 있는 사람이 벌써 이렇게 많단 말이야. 지금 영자도 옥순이 자꾸 자기의 것을 뺏어간다고 생각하잖아. 나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런 생각들의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뭐 누가 급이 낮은지 높은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 뭐 콘텐츠만 보고. 근데 어쨌건 그 상황에서 영숙 씨는 지금 누구한테 쓸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영훈님은 현숙님이랑 나가고 현숙님이 오지 말라고 건들지 말라고. 근데 영숙님이 약간 그 뭐랄까 유머 감각이 조금 그렇게 막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현숙님은 유머 감각 자체가 좀 좋은 면이 있잖아요. 근데 현숙님의 어떤 유머 감각들을 영숙님은 고지고대로 또 받아들이는 면도 있어. 현숙 씨 욕심쟁이지. 근데 영호가 귀엽고 영호와 연애하는 그 감정을 또 포기하기는 싫은 거지. 근데 또 영호와 연애하는 감정을 그냥 또 즐기기엔 영식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그 영식은 우리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영호가 나쁜 사람인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번 기수를 떠나서도 나는 솔로 지금까지 봐온 사람 중에 그 눈치와 처세 부분에서 보면 1티어인데? 되게 놓치기 아쉽죠. 완전 똘똘이잖아.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지만 영숙 씨는 고민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현숙 씨가 계속 영호님한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영숙 씨가 갈 수 있는 곳은 실은 영호님이죠. 왜냐면 영호에 대해서 처음부터 좋아했었고, 그리고 현숙은 영숙 입장에서 현숙은 나랑 경쟁이 안 돼. 내가 현숙과 경쟁해서 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 좀 그렇죠. 근데 그렇게 경쟁해서 제외된 캐릭터로 현숙은 스스로를 포지셔닝 했기 때문에 이런 정치질에서 타격을 안 입는 거기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현숙의 좋은 처세 중에 하나이긴 하지. 여기서는 이제 영식 씨와 상철 씨가 뭐라고 해석해야 할지 그런 스타일의 성격. 영숙 씨 같은 스타일을 처음 만나봤군요. 그런데 이렇게 영숙 씨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고 있네요. 또 상철 씨도 자기가 한번 마음 가는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책임지고 싶은 마음도 있나 봐요. 그래서 각자 독특함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예. 이제 남자가 선택할 것 같은데 그쪽? 볼만하겠네. 누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상철 씨는 지금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영숙 씨만 바라봤었는데 지금 상철 씨가 지금 멘붕이 온 상태죠. 근데 여기서도 영숙님이 상철님을 자극하기 위한, 그리고 나는 아무런 타격이 없다. 네가 그렇게 나를 버리고 떠났어도 나는 이렇게 당당하고 시크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딱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상은 이제 영호님에게.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영호님한테 슬쩍 같이 나가자고 언급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영호님은 지금 여기서도 덜덜덜 표시해놓고, 물론 여기서 영호 씨가 살짝 긴장하긴 했어. 설마 나한테 나가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 라고 긴장하긴 했지만 영호님처럼 상황 파악 빠른 사람들이 영숙님에 대해서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을 리가 없거든. 근데 여기 자막도 또 한 숟가락 거들고 있죠. 지금 영호님의 불안한 감정에다가. 그래서 이제 영호님이 설마 지금 나한테 쓴 거 아니겠지? 지금 영숙님 누구한테 써서 데이트권? 다른 사람한테 썼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지금 영호님은 영식님하고 좀 그래도 좀 비슷한, 물론 두 사람이 완전히 비슷한 결은 아닌데 이런 좀 온화하고 상황 파악하고 그래도 또 눈치가 없지 않은 이런 것들이 좀 서로가 좀 잘 맞으니까 여기서 지금 바로 SOS. 설마 다 아니겠지? 영식님은 모른다고. 그리고 영호님 눈치에 지금 저거 혹시 나한테 쓴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호의 이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죠. 영호님 저 여기 오는 거 되게 싫어하던데요? 현숙님이? 라고 했는데 여기서 영호님이 버벅대는 게, 여기서 내가 이게 자막으로는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니에요 왜 싫어해요 하면서 현숙님이 안 싫어요라고 안 하고 그냥 내가 안 싫어한다고 순간적으로 대답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현숙님이 되게 싫어하는데요 하면서 내가 너랑 데이트할 거 현숙님이 견제한다라는 건데 영호님이 순간적으로 지금 내가 여기 오는 거 싫죠라고 잘못 들었다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내 말이 아니구나 라고 순간 내려놨을 거야. 그래서 영호님이 지금 마음 한구석에 지금 영숙님이 오는 게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거든요. 혹시라도 나한테 슈퍼데이트를 신청했다고 생각한 순간 불편했었는데 그 마음이 지금 들키킨 것처럼 화들짝 놀랐어. 아니 내가 왜 싫어요? 물론 내가라고는 했지만 왜 싫어요? 이렇게 해서 허둥지둥. 근데 이제 내 얘기 아니구나 라고 정신 차리는 거지. 그러니까 영숙님은 나랑 데이트해요 이 말을 쉽게 이 사람한테 일종의 그것도 부탁이잖아요. 부탁 거절 이런 거를 잘 못해요. 왜냐면 내가 약한 모습이거든. 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세게 내가 여기 오는 거 현숙님이 되게 긴장하더라. 현숙님이랑 데이트 잘하고 와요. 이따 나랑 가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내가 오는 거를 현숙이 긴장했다고부터 말을 한단 말이죠. 현숙이 싫어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가치가 낮아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지. 자신감을 높이려고. 그것도 결국 센 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호님은 지금 이미 쫄아했으니까 버벅버벅 막 한단 말이에요. 이따 나랑 데이트 가야 하니까 상철님 한눈으로 살짝 봤다가 지금 정면응시. 그러니까 영숙님이 이제 떨지 않고 잘했다라고. 그러니까 영숙님은 그렇게 부탁하고 제안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상철 보란 듯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상철 앞에서 더 강하고 센 모습을 보여야 돼. 당당하고. 너로 인해서 내 인생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 너와 함께 꿈꿔왔던 나의 미래가 없어진 거? 네가 아쉬워야지. 난 아무렇지 않아. 라는 거를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더 당당하게 영훈님한테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첫인상을 해줬던 영호님을 알아보는 데 써야겠다.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모든 걸 계산해 보자면 솔직히 영호님이 더 매력적이고 오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은 영호님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영훈님 관점도 생각은 하긴 해야죠. 영훈님은 모든 사람과 맞출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훈님이 바라는 사람은 더 적어요. 모든 사람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야.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근데 내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오는 사람을 놓칠 수 없는 거지. 왜냐면 놓쳤을 땐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데이트를 아는 걸 상철님이랑 먼저 했고 그냥 데이트를 먼저 했고라고 말하기는 게 자존심 상해. 데이트를 아는 걸이라고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상철님도 되게 표현을 잘하고 해서 상철님이 아무래도 계속 신경 쓰입니다. 사실은. 이 뒤에서 사실은이 뒤에 배치가 됐지만 사실 상철님이 신경 쓰여요. 이게 하고 싶은 말이거든. 근데 이 앞에 배치된 말을 보면 데이트를 한 것도 아니야. 데이트를 아는 걸 했고 그리고 표현을 잘하고 해서 상철이 그렇게 해줘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신경이 쓰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면 이 영숙이 얼마나 이게 지기 싫은 마음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 거지. 오늘은 영훈님을 알아가면서 상철님 허파를 삐딱 디비는 순간 이걸로 상철님이 조금 마음이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섣불리 하지 않는 게 좋다. 영숙 성격을 받아주는 남자가 존재할까? 존재합니다. 많아요. 막 엄청 많지는 않아도 뭐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의 뭐 영숙님을 제외하고 이런 성격이어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외모에 꽂혀있다. 그러면 이런 거 막 다 받아주면서 또 연애하고 이제 그런 케이스들 있죠. 뭐 외모에 꽂힐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너도 한번 뒤집어 져봐라라는 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상철이 내 편 안 들고 그렇게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떠나간 거에 대한 상처를 받았잖아요. 영숙님이. 그만큼 실은 한번 뒤집어져라는 말은 내가 너 때문에 뒤집어졌다는 말이고 내가 너 때문에 뒤집어졌다는 말은 내가 너를 이만큼 생각한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영숙님이 진짜로 상철에 대한 마음이 내가 이거구나라고 스스로가 그 마음을 투명하게 바라보고 상철한테 가가지고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내가 그 사람이랑 시간을 하나라도 더 보내려고 생각해야 돼. 근데 이제 그게 지금으로서는 안 되는 거지. 그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벌써 이렇게 나가는 거야. 좀 어른스럽지 않게 보이는 거지. 좀 더 성숙하다면 이 마음이 드는 이유는 내가 이 사람을 이만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좀 공격을 하고 싶지만 이게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공격하고 싶은 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좋아하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이 공격이 결과적으로는 그 좋아하는 마음을 얻게 될까? 아니지. 이 사람을 떠나가게 하겠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 목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니 공격을 자제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주자. 그럼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지?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어제 사과하기를 바랬고 그런 차분한 태도를 바랬지. 그러면 차분하게 이 사람이 얘기해보자. 이게 어른의 생각이거든. 근데 지금 영숙님은 거기서 1차원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되갚아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멈춰버렸어. 내가 뭘 바라는지, 내가 바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지금 영숙님이 지금 상철님과 지금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생각만큼 일이 잘 흘러가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숙의 뜻밖의 슈퍼데이트권에 정신이 혼미해진 영호라고. 이 자막이 이번 기수가 좀 노골적으로 조금 자극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영숙 씨의 슈퍼데이트권 투척. 뭐 투척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정신이 혼미해져. 아니 뭐 혼미한 느낌이 없진 않은데 근데 지금 여기서도 자막이 너무 영숙 씨를 공격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왜 데이트하자는데 긴장하고 그래? 라고. 근데 여기서도 목과 뒤까지 빨개졌다고 확실하게 또 짚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왜 심장이 긴장되죠? 근데 여기서 실은 이 장면 캡처가 잘 안 됐는데 영식 씨가 되게 웃고 있어요. 약간 내가 아니니까 다행인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지금 영호 씨가 이렇게 웃고 이렇게 밝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동조하는 그런 거였을까? 모르지만 약간 제작진이 영숙한테 쌓인 건가? 아니면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저런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서 이제 상철 씨가 이제 이런 걸로 질투심 같은 거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질투심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상철 씨가 다 알고 있죠. 이거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걸 막 조급해져서 쪼르르 따라가는 그러니까 영숙 씨가 생각하는 상철은 나이만 먹은 아기 같은 뭐 게임 좋아하고 인형 좋아하는 그냥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 사람으로 영숙 씨는 상철 씨를 보고 있지만 실제 상철 씨는 그런 사람 아니죠. 뭘 해도 실은 허투루 하지 않고 그걸 깊이 있게 파는 성격의 사람이지. 그리고 주변의 상황도 이런 태도가 안 나온다 뿐이지 상황 파악이 느린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것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영숙 씨는 여기서 지금 상철 씨가 막 조급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지만 이런 거를 그래도 간파하고 있죠. 이때 평정심을 유지해야 라고 하지만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아. 왜냐면 고민이 되지.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현숙 씨도
영숙과 영호가 데이트를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좀 심경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그럴 필요는 없는데 영호 씨가 영숙 씨에게 호감을 느낄 가능성은 진작에 사라졌죠. 영호 씨는 이렇게 막 불편하고 자기를 압박하는 사람을 굉장히 힘들어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호 씨도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막 누군가가 나를 압박하고 이런 상황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렇기 때문에 영호 뭐 영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영호님이 약간 인기가 많다. 그래서 현숙도 언니 스타일 아니라 다행이다. 언니마저 그러면 나는 진짜 이러면서 또 옥순을 또 틈새 높여주기 바로 하죠. 현숙의 처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성들 이 사이에서 현숙의 평판은 확실히 나빠지지 않겠다. 왜냐면 1대2 데이트를 나가서 다른 여자 출연자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도 막 갈비 뜯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 걸 보이잖아. 이뻐 보이려고 안 하잖아. 물론 그게 상대적으로 더 이뻐 보이는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현숙 씨의 어떤 털털함, 몸에 밴 털털함이 이게 주변의 동성들의 공격을 좀 덜 받게 만드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죠. 현숙 씨는 근데 실제로는 욕심도 많고 어떤 이런 질투도 많은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성격은 아니지. 현숙 씨는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노련하게 잘 다루는 것 같아. 스스로의 이런 표현들을. 그러니까 전혀 욕심이 없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야.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고 노련한 사람이 가깝겠구나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 상철님이 영숙님 재밌대. 근데 난 이제 그 사람 재미없어. 언제든 질 수 없거든. 언제든 지기 싫은, 질 수 없는. 현숙님 어떻게든 영호 못 만나게 하려고. 재미없다고. 근데 영숙님은 그거는 내가 알아보겠다고. 영자님은 눈치 없이 또 영호님을 또 칭찬을 하죠. 그리고 영자 입장에서는 영호가 자기 편을 들어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근데 현숙님은 이제 칭찬하지 말라고. 그래서 영호에게 이제 데이트 신청을 하러 가죠. 데리고 나간다고. 그리고 그 와중에 주인공이 복귀를 했습니다. 광수님이 복귀를 했죠. 그리고 여자 숙소를 가는데 광수님이 교회에서 혼자 생각을 막 하고 그랬던 결론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결론이 나버렸는데 영숙에게 사과하고 옥순을 손절하자였어.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영숙과 그 차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공공의 적은 옥순, 그리고 영숙은 옥순의 진실을 파헤쳐준 나의 일을 함께한 동지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사고방식이 차에서 영숙은 나를 분명히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가 영숙을 지금 해쳤다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옥수는 벌써 광수가 온다고 하니까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약간 구원자. 그러니까 광수의 머릿속은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약간 좀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더 구원하고 기회를 주고 이런 생각 방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옥수는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필요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은 가해자라는 생각에 동조해버렸어. 그리고 영숙은 좀 내가 이 사람이 좀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좀 이 사람한테 사과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광수님 맞서라는 말에 옥순 씨의 이 해맑은 미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또 뒤에서는 상처를 받죠. 돌아오지 못하는. 왜 이제 또 오냐고. 짜증난다. 이런 것도 실은 대놓고 그냥 나는 광수 기다렸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 옥순이 광수 따위를 나는 광수 따위라고 생각하잖아요. 난 광수가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리 옥순이 광수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을 해도 믿질 않는 거야. 그래서 순자 씨도 당연히 옥순 씨일 거라고 생각하고 옥순은 지금 씻고 있다. 근데 일단 영숙님부터 여기까지는 실은 허용 범위 내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지, 광수 따위가 아니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광수님이 대화 좀 하자는데 조금 풀고 와. 순자는 평화주의자죠. 평화주의니까 좋게 좋게 끝내자라고. 저 찾으셨나요? 우아하고 센 멘트로 시작을 하죠. 왜 찾으셨어요? 광수 씨는 이제 사과하러 왔어요. 이게 광수 씨는 광수 씨 머릿속에는 여전히 영숙은 이렇게 힘든 삶을 겪은 불쌍한 사람이야. 광수 머릿속에 영숙은. 내가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좀 챙기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영숙에게는 사과를 하고 옥수는 이렇게 막 저렇게 다 가진 사람이 뒤로 날 배신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광수도 실은 이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어떤 선민의식의 그런 이어지는 얘기인데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잘못한 게 뭔지 모르시죠 아직도.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멘트들이죠. 여기서 이제 광수님이 기도하면서 알아냈죠. 영숙님과 식사할 때 그렇게 신중하지 못했던 그런 표현들로 인해서 이게
어떤 단어, 산전수전, 파란만장 이런 단어를 혹시라도 꺼냈다가 또 불호령이 떨어질까봐 신중하지 못했던 그런 표현들이라고 굉장히 다듬고 순화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영숙님의 상처 준 거 그거 사과하러 왔어요. 지금 영숙님의 함정 질문에 광수 씨가 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잘 피해갔죠. 그 식당에서는 광수님 처음에 모르셨거든요. 맞죠? 뭐 처음에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왜냐면 산전수전이라는 단어는 원래 약간 자랑처럼 쓰던 말이 갑자기 포시랍다와 얘기되면서 갑자기 바뀌었거든. 제가 상처받을 만했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냐.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어제 그 기분에는 그 거리를 도저히 광수님이랑 같이 돌아올 수가 없었다. 이해해요. 여기서 이제 영숙 씨가 나도 미안해요라고 사과를 하죠. 전기수 현숙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기수 형숙님도 영호 씨를 혼자 마네킹 데이트로 보냈잖아요. 근데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아. 영호님이 와가지고 괜찮았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먼저 말을 걸고서야 현숙님이 혼자 이렇게 데이트 간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말이죠. 여기서도 영숙님도 이 광수님이 사과를 하고 지금 현숙님의 함정 질문도 잘 대답을 함으로써 내가 사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 먼저 사과를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사과를 하면은 짓는 것 같거든. 그리고 이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거든. 가해자한테 내가 먼저 상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실은 조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광수 입장에서 좀만 생각할 수 있으면 광수 씨가 처음에 차 안에서 산전수전 얘기한 거는 그거는 내가 갑자기 산전수전이라는 단어의 프레임을 바꿔서 인지했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그 산전수전 얘기를 했을 때는 내가 그 말 싫다고 말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산전수전이 아니라 파란만장이라는 단어를 썼지. 그러면 실은 광수 씨가 센스가 없긴 했지만 광수 씨 나름으로 영숙 씨의 말을 그때그때 듣고 자기의 말에 변주를 주려고 했던 건 사실이야. 근데 여기서 광수 씨가 사과를 함으로써 실은 그 영숙 씨가 차에서부터 잘못한 것을 광수 씨는 미리 캐치를 했어야 되는 사람으로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있지. 그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영호 씨 같은 사람, 눈치 빠른 사람, 바로 내가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반응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눈치 빠른 사람은 영숙 씨랑 안 만나. 그런데 눈치가 빠르면서 영숙 씨랑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 단기적인 관계에 집중하려는 사람, 뭔가 얻을 게 있는 사람. 그래서 미래에 펼쳐질 부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지금 이 사람을 품으려는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영숙 씨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주변에 사기꾼이 남는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영숙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영숙 씨가 스스로를 피해 입히는 대화 방식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영숙 씨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센스 있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어느 상황에서 이 사람이 불쾌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겉으로만 다정했다가 나중에 변하는 사람이 많을까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과하게 다정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기하는 사람들밖에 못 남는 거야. 평범한 사람들은 만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지. 대등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나이가 30, 40 먹어가지고 한 사람한테 해주기만 하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서 자신감이 진짜 막 무너져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해주기만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누군가한테 뭔가를 해주기만 하면서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얘는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거나. 그럼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 근데 뭔가를 얻고 하려는 사람은 언젠가 나한테 뭔가를 캐내겠지. 뭔가를 얻어가겠지. 그러면 나는 배신감을 느낄 거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점점 사랑을 못 믿게 돼. 저렇게 다정했던 사람도 나를 그렇게 배신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항상 더 경계심에 쌓이게 되지. 그래서 이제 이게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실제로 사람은 그렇게 타인의 모든 걸 배려하고 다정하지 않아요. 그냥 다 대등하게 가는 거야. 말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 나도 할 수도 있어. 뭐 그냥 그때그때 말하고 야,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상처된다. 그러면 말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 와서 막 아침에 울고 와갖고 이렇게 반성하고 이런 게 되는 관계는 실은 대등한 관계는 아니지. 근데 이게 영숙님에게 상처를 입히는 쪽으로 악순환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관계를 계속 맺다 보면. 실은 영숙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영숙님이 뭐가 잘못한지 모르죠. 이거는 막 밈처럼 쓰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 뭐 영숙님이 막 어떤 특별한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기도 하지. 그래서 어쨌건 여기서도 광수님이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를 받아줬다 생각하고 또 감사하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광수랑 영수랑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사과하고 사귀었다고 생각하면 광수 씨는 앞으로 얼마나 말조심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는 어디로 튀어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뭐 광수 씨가 사과한 거는 뭐 잘했고 영숙 씨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는 광수 씨 평판에도 나쁘지 않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영숙 씨 같은 태도를 보였을 때 이렇게 사과를 하고 이 사람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는 장기적인 관계를 꿈꾼다면 이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 물론 이게 이렇게 한번 마음을 어루만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이러했다라고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관계,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할 때 자존심이 굽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아니면 영호 씨처럼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좋게 하면서 그냥 좋은 인상 남기고 그냥 대충 그냥 흐지부지 그냥 관계가 가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은 영숙 씨가 정치적으로는 옥순 씨가 고립됐지만 영숙 씨가 외로운 삶을 살게 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영숙 씨에게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영숙 씨는 여기서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옳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람 하나 잃은 거야. 그나마 상철은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러지만 웬만한 사람은 이거 간접적으로 봤어도 거리 두거든. 영호도 벌써 거리 두잖아요. 내 사과 받아줬으니까 우리 지금부터는 다 있고 재밌게 지내요. 남은 기간 동안. 친구로 1일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하고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영숙 씨가 그래도 기분이 풀렸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기분이 풀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영숙 씨는 차분하고 좋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런 영숙 씨를 만들기 위해서 광수 씨의 마음은 영숙 씨를 배제하는 쪽으로 가버린다고. 그러면 실은 실제 영숙 씨의 여러 가지 면 중에 이런 좋은 면의 영숙 씨는 외로운 거지.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떠나가니까. 특히나 눈치 빠르고 대안이 많은, 매력이 있어서 내가 아니어도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내 곁에 안 남아. 그러면서 이제 광수 씨가 그래도 기분이 풀려가지고 막 춤춘 거, 허리에 파스 이런 거 보이고. 그러니까 광수 씨는 우리 1등 했잖아요. 웃기려고 보여준 건데 라고 하면서 이 자기가 허리 다친 것에 대해서 영숙 씨가 혹시라도 나 무겁다고 지금 디스하는 거냐라고. 근데 영숙 씨가 또 항상 웃는 상이다 보니까 이제 또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야라고 살짝 돌아가지고 웃기려고 보여준 거다. 우리 1등 했잖아. 웃기려고 보여준 거다라고 다시 또 해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들 지금 슈퍼데이트 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제 광수 씨도 움직여야 되죠. 그쵸. 영숙 씨 화낼까봐 살짝 좀 쫄아 있어. 주변 사람들이 다 조심하죠. 다 조심하고 그런 어떤 갈등으로 얽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대상이 되지. 영숙 씨는. 여기서도 그분의 삶이 힘들었다는 걸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광수 씨는 영숙 씨가 힘든 삶을 산 사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내가 사과도 해줘야지라는 게 이게 마음 한구석엔 존재할 거예요. 이게 광수 마음에서. 그러니까 영숙 씨는 그 사과가 실은 오히려 산전수전 얘기할 때보다 이 사과를 받을 때 영숙 씨의 마음의 맥락으로는 훨씬 더 자존심이 상함이 맞아. 근데 그거는 안 읽히지. 일단 사과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해도 이 사람은 자기를 굽히고 사과를 하니까 이 사람이 좋게 보이죠. 근데 실제로 그분의 삶이 힘들었고 삶이 힘든 사람에게 내가 또 더 상처를 줬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사역으로 썼을 뿐이다. 관용적으로 쓰는. 그래서 그 부분의 생각이 부족했다. 내가 이제 약자를 배려하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이지. 약자를 배려하지 못해서 내가 그 부분을 잘못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오히려 영숙에 대해서 그런 영숙은 왜 광수에게서 그렇게 고통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산전수전 겪어서 가치가 떨어진 여자로 보이겠구나. 우리 상철이도 나를 그렇게 보겠구나 라고 해서 약간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광수 씨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그렇게 상처가 심했고 그렇게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낄 정도로 산전수전을 겪었기 때문에 내 말에 그렇게 상처를 받았구나. 아, 이 사람 삶이 힘들었던 사람이구나. 이 사람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그래서 광수 머릿속에는 영숙은 더 힘들고 불쌍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어. 영숙의 공격적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영숙 씨가 바라는 대로 된 게 아니지. 처음에 광수가 산전수전 어쩌고 그 말할 때는 서로가 그래도 동등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광수는. 왜냐면 그래서 내가 힘든 일도 얘기하려고 했지. 근데 이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과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영숙이 훨씬 더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영숙 씨가 캐치를 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지. 그래서 내가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성숙했더라면 그렇게 괄호 열고 걸어 닫고 그런 불쌍한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나이 먹고도 참 바보 같구나. 그러면서 이제 영훈님은 누구 선택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죠. 광수한테 영식 씨가 이것저것 또 알려주고 있어요. 그때 영숙 씨가 찾아오고 영숙에게 지금 산책을 제안하죠. 라이브 회원이 되시면 모든 꿀잼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